자, 다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간지 12띠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돼지띠해를 기준으로, 돼지띠해가 이제 스타트라고 그랬잖아요. 돼지띠해를 기준으로 12년의 그 순환 법칙을 보시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돼지띠해를 스타트라고 했죠. 스타트, 버스, 뭔가 이렇게 출현한 거예요. 그래서 돼지띠해의 어떠한 사건, 사고 또는 세상의 논쟁거리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연습이 되시면 좋겠어요. 새로운 이슈, 그 이슈라는 게 이제 논쟁거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관심거리, 뭐 걱정거리, 아이템, 이건 이제 개인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시간 속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인 또는 세계적인 어떠한 그런 주제, 이런 게 이제 실제로 출현이 된다 이거예요. 등장, 출현, 탄생. 자, 이거를 기준으로 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우리 인간의 연구나 대안책을 또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돼지띠해에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니까 쥐띠해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책이 나오겠죠. 해결책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한다. 그래서 쥐띠에는 항상 실험실의 쥐, 실험실 쥐를 생각하세요. 어떠한 제품을 만들어 나거나 그 제품의 효능을 연구할 때 실험용 쥐가 있잖아요. 그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대안책과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실험한다, 테스트한다. 근데 쥐처럼 아주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쥐를 뭐라고 그래요? 자라고 그러죠. 자. 이 씨앗 정보의 모든 자료가 아주 유전 정보처럼 정확하게 이렇게 그 작은 곳에 컴퓨터 칩처럼 아주 다 배치가 돼 있듯이 그렇게 정확하게 연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까지 나와야 돼요? 모범 답안까지 제시가 돼요. 이 제시가 된 이 기준점을 바탕으로 이것을 기반으로 무엇이 나오겠어요? 제품, 상품이 나오겠죠. 그래서 소띠해를 뭐라고 그래요? 샘플링. 표본이 되는 상품이 마구마구 나온다. 제품이 나온다. 샘플링이라고 하면서 또 각축전, 서로 경쟁하고 그 경쟁하는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겠어요? 선택이 일어나겠죠. 선택이 일어난다는 것은 동시에 도태되는 것도 있다는 뜻이에요. 셀렉션, 셀렉트, 선택하다라는 말은 도태된다. 그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해서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지면은 그걸 이제 초이스가 됐다고 하면 되고,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도태가 되는 것은 뭐예요? 컷당했다. 커팅 당했다. 도태. 한자로는 저렇게 쓰는데, 이 도태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밥하기 전에 그 쌀을 이렇게 일잖아요. 그러면 그 쌀 안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불순물들을 제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물로 이렇게 걸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 일어나요? 소띠해가 되면은 선택과 도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소띠해에 상당히 성공하면서 동시에 도태되는 분들도 많아요. 실패하는 분들도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기준점이 뭐가 돼야 돼요? 2019년, 2020년의 사회적인 현상을 해결하는 그 제품을 제대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상품을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을 잘, 셀렉트, 초이스를 제대로 해야지 그 소비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 커팅당할 그러한 상품을 선택해서 거기에 올인해서 유통시킨다든가 그 상품을 제조한다든가 하면은 결국에는 실패하고 망할 거 아니에요. 소비자의 선택을 어떤 제품이 받을 것이냐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기준점은 어디여야 돼요? 2019년, 2020년에 돼지띠, 쥐띠해의 그 문제점을 해결할 완벽한 제품을 찾아내는 그 힘이 있어야지 사업가로서 성공하는 거죠. 자, 예를 들자면 건강식품인데 2019년, 2020년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게 결국에는 건강이잖아요. 면역이잖아요. 건강과 면역을 위한 제품을 선택할 때 소띠해가 되면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선택을 제대로 해서 그 제품을 유통시켜야 잘 팔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준점이 2019년, 2020년에 가장 우리 사람들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또 그 고민거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출현이 될 거 아니에요. 제조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제품을 만들어내느냐고 온 정성을 다 기울일 것이고, 그걸 유통시키는 사람은 우수한 상품, 우수한 제품을 찾아내느냐고 온 정성을 다 기울일 거 아니에요. 2021년 소띠해는 각축장인데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 경쟁 상품에서 기존의 건강식품으로 한계점이 분명히 있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제품을 찾아내야만 되겠죠. 자, 그것이 이제 2021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란 말이에요. 항상 소띠해는 쥐띠해에 발생했던 그 현실화됐던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선택과 도태 사이에서 나는 어느 길로 갈 것이냐. 누구나 다 선택당하고 싶지만 결국에는 도태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기의 전 재산을 올인해서는 대단히 위험해진다는 거죠. 소띠해는 항상 각축장이다. 경쟁한다. 돼지띠해, 쥐띠해에 발생했던 문제들이 소띠해는 재생을 해서 복구와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소띠해는 긍정적인 에너지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호랑이띠해가 되면은 이제 완벽하게 주력 상품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량 생산 시스템으로 들어가고 전문화가 되고 이제는 누구나 그 제품의 우월성과 독창성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정도 수준까지 도달하게 된다는 뜻이죠. 호랑이해라는 것은 우월성과 독창성을 기반으로 하는 전문성, 그로 인한 대량 생산,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토끼띠에는 뭐죠? 이건 앞으로 이제 공부할 건데, 토끼띠에는 우월성과 독창성은 당연한 거고, 거기에 이제 디자인적인 요소, 여러 가지 변화하는 부수적인 기능까지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쥐띠해는 실험실적으로 모범 답안을 제시하기만 하면은 만족스러운 거예요. 쥐띠해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론이라는 것은 그 돼지띠해의 그 새로운 이슈가 항상 등장한다고 했잖아요. 그 등장한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실험실 조건이란 말이에요. 대신에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 기능을 따지고 여기서 디자인을 따지고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쥐띠해라고 그 에너지를 비유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상도 그런 게 주류를 이루고 그 다음에 인간의 마음도 그러한 기준점으로 움직인다고 봐주시면 좋아요. 이건 제 방식을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더 공부가 되는 거니까. 명리학이라는 이 우수한 논리가, 이것도 자연 논리란 말이에요. 이 자연 속에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자연의 에너지를 해석하는 이 논리가 인간 사회를 해석할 수 있을까? 고민의 흔적을 그냥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게 좋다 나쁘다 너무 또 평가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쥐띠에는 그런 실험실적으로 모범 답안, 아주 자처럼 정확하게 자가 1cm, 2cm, 3cm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를 생각하시라 했잖아요. 이게 이제 시자자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자처럼 정확하게 잰다, 정확하게 계산한다. 거기까지 보셔, 이 쥐띠해를. 그래서 소띠해는 뭐예요? 이제 여기서 모범 답안을 제시하는 거 그것만 갖고는 안 돼. 실제로 뭐가 나와야 돼요? 제품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소띠해는 그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대신 뭐예요? 표본 상품이어야 돼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갖고 있고 기능을 갖고 있는 상품이어야지 소비자한테 선택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선택을 이제 받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제조회사는 만들어낼 것이고 유통회사는 그거를 유통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한 리더들이 2021년에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일반인이니까 그런 것을 뭐 사용하고 또는 뭐 소매로 상업을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이제 그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호랑이띠해가 되면 뭐예요? 독창성이 거기에 들어가고 아주 특별한 우월성, 특별한 효능 효과가 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인정해서 대량 생산이 되는 거죠. 우리가 호랑이의 힘을 누구나 인정하잖아요. 너 최고다. 그렇듯이 대량 생산, 우월성, 독창성, 전문성
너 최고야. 토끼띠에는 뭐예요? 이리 뛰고 저리 뛰잖아요. 이거는 다변성이란 말이에요. 이제 변화.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디자인이 들어가야 되고 색깔도 예뻐야 되고 뭐도 편해야 되고 이걸 다 만족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토끼띠를 사슴에 비유했잖아요. 제가 사슴이 이동을 하잖아요. 그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12띠의 특징이 12년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12띠 공부하는 분들은 최소한 돼지띠해에 나타나는 세상의 이슈, 사회적, 세계적인 어떤 그러한 문제들이 등장한다 이거예요. 우리의 고민거리가 뭐예요? 건강 문제잖아요. 포인트가 이 건강 문제에 향후 12년을 움직이겠구나. 최소한 6년간은 움직이겠구나. 완성이 됐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저도 이제 공부해 가는 과정에 불과한 하룻강아지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공부해 보자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띠해에 지금 우리가 도착해 있잖아요. 입춘이 됐죠. 완벽한 소띠해를 우리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제는 단순히 실험실에서 연구할 때가 아니죠. 표본 상품이 나오고 그 상품이 이제 제품화돼서 사람들의 평가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쿵 저러쿵 평가가 나와서 거기서 이제 선택받는 제품이 나올 것이고 도태되는 제품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포커스는 뭐예요? 소띠해는 재생의 시간이다. 내 몸을 고치고 내 마음을 고치고 자연을 고치고 소처럼 희생해주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 대접을 받는 그러한 시대가 온다 이거죠. 그 소의 위대함. 그냥 소를 상상하시면 돼요. 그 질퍽한 논을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호랑이는 힘이 아무리 세도 절대로 질퍽한 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쥐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 질퍽한 논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소만이 묵묵히 그 일을 해낸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는 것은 소띠해에 우리가 재생을 해야 돼요. 내 몸부터 자연부터 재생을 해야 돼요. 자, 소띠해는 위대하다. 우리는 해낼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가야죠. 그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거야. 이것이 가장 중요한 품목이 될 거야. 이렇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12년을 끌고 갈 기반이 제시가 되죠. 이 기반이 뭐의 결과물이에요? 실험실 결과물이라고 해서 쥐라고 비유를 한 거예요. 가장 예민한 쥐가 경자년의 쥐예요. 그게 2020년에 발생했죠. 그 경자년의 쥐는 흰 쥐라고 했죠. 실험실 쥐다. 그래서 가장 까다로운 모범 답안이 제시가 된 거예요. 중요한 인물이 결정이 되고 중요한 이념이 결정이 돼요. 또 뵐게요.